안녕하세요. 연구실 이승훈입니다. 혼합기체의 경우에 부피와 밀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혹은 혼합기체의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아보가드로 법칙을 적용하면 모순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이제 그거에 대한 설명 영상을 다시 한번 준비했어요. 그림에는 이제 기체 분자가 4개씩 그려져 있고요.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하면 온도와 압력이 같은 기체는 1몰당 부피가 다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그림에서 온도와 압력이 똑같다는 조건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요. 기체 분자가 4개씩 있으니까 기체의 부피도 그림 3개에서 다 같아야 될 거예요. 아보가드로 법칙의 중요한 부분은 이 기체의 부피가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똑같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파란색 기체를 A라고 할게요. 4개가 있고요. 이걸 그냥 전체 압력을 1기압이라고 하고 부피를 그냥 쉽게 4리터라고 할게요. 빨간색 기체를 B라고 할게요. 역시 4개가 있고요. 온도 압력이 똑같을 때 똑같이 부피를 4리터라고 쓸게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림은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여 있는데요. 파란색 A가 3몰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빨간색 B가 1몰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오개념, 각각의 부피가 A가 3리터이고 B가 1리터인가요? 아니에요. 이렇게 성립하지 않고요. 기체의 부피는 항상 용기 전체의 부피와 같습니다. A가 돌아다니는 영역과 B가 돌아다니는 영역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고 얘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든지 서로의 영역을 돌아다닐 수 있죠. 그래서 전체 기체가 1기압이고 이 경우에 부피는 똑같이 4리터가 됩니다. 이 경우에 A는 3몰인데 왜 4리터라고 할 수 있나요? B는 1몰인데 왜 부피가 똑같이 4리터죠?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 건가요? 이런 질문들이 몇 번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 경우에는 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제 화학원에서 배우는 개념은 아닌데요. 부분 압력이라는 개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은 성분이 하나니까 A의 압력이 1기압, B의 압력이 1기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지만 세 번째 그림에서는 전체 압력은 1기압이지만 그 중에서 A 혼자 벽을 때린 압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게 1기압은 아닐 거예요. A가 벽을 때리는 압력과 B가 벽을 때리는 압력을 각각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각각을 부분 압력 혹은 분압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체 분자가 4개가 있는데 넷 중에 3개가 A죠. 그러면 전체 압력 1기압 중에서 4분의 3, A가 0.75기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B를 0.25기압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 압력 개념은 화학원에서 배우진 않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는데 이제 이걸 좀 알아둬야 이해가 될 것 같다 싶은 질문들이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림 1번에서의 A와 그림 3번에서의 A는 압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왼쪽에서는 A가 4몰 4리터인 거고 오른쪽에서는 3몰이 4리터죠. 몰수와 부피가 비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압력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학교 과학에서 조금 배우긴 배웁니다. 기체의 압력과 부피가 반비례한다. 이걸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본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법칙을 이용해서 조금 확인을 해보면 만약에 이 첫 번째 그림을 압력을 1기압이 아니라 0.75기압으로 옮겨준다. 그러면 압력에다가 4분의 3 해서 압력이 작아진 거죠. 그럼 부피하고 반비례하니까 부피에는 3분의 4 곱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부피가 3분의 16리터가 될 거예요. 그러면 4몰이 3분의 16리터가 된 거고요. 여기서는 3몰이 4리터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 몰수가 4대 3이고 부피가 3분의 16과 4니까 이게 그대로 4대 3을 만족하죠. 그래서 압력이 똑같아지면 역시 부피가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법칙이 성립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화학원에서 이제 오른쪽 그림처럼 이 세 번째 그림처럼 섞여 있는 경우를 자주 취급하긴 하지만 이 경우에 A의 분압, B의 분압을 따로따로 얘기하진 않고요. 안 배우니까요. 전체 압력을 취급할 때 전체가 1기압이면 전체 몰수의 합에 부피가 비례한다. 이 정도로 화학원에서는 정리해 주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또 비슷하게 올라오는 질문이 이제 기체의 밀도에 관한 질문인데요. 네, 그림은 앞에 걸 그냥 복붙했고요. 기체의 밀도를 제가 D라고 쓰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고요. 기체의 밀도는
이제 기체뿐만이 아니라 고체, 액체 포함해서 밀도는 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일정하죠. 물 1g과 물 10g은 밀도가 똑같죠. 그래서 1몰당 부피와 1몰당 질량으로 밀도를 구해도 항상 똑같은 값을 얻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보가드로 법칙이 성립한다면 1몰당 부피는 기체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한 값이니까 기체의 밀도가 1몰당 질량, 즉 분자량에 비례한다. 이렇게 이론 시간에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혼합기체의 경우에 밀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 밀도를 얘기할 때는 압력이 일정하니까 위에서 정리한 대로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합니다. 요거 한 개를 1g이라고 해볼게요. 요거 한 개를 그냥 2g이라고 해볼게요. 전체 부피를 4리터, 4리터라고 똑같이 쓰면 이 경우에는 밀도가 4리터에 1g짜리 4개 이렇게 되겠네요. 두 번째 그림에서도 밀도는 부피가 4리터이고 밀도가 2g짜리 4개, 그러니까 8g이 되겠네요. 분자 하나 질량이 2배니까 밀도가 2배다.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에도 세 번째 그림의 경우에도 전체 부피는 4리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질량을 재시는데 2g짜리가 하나가 있고 1g짜리가 3개가 있으니까 전체가 5g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5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이 5라는 숫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평균 분자량이라는 개념을 썼던 것 같아요. 1에서 2까지의 섞여 있는 평균을 쓰는데 1자리가 많으니까 결과값이 평균이 1에 가까울 거고요. 비율이 3대 1이니까 1과 2를 3대 1로 나눠준 지점을 이 혼합기체의 평균 분자량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평균 분자량이 1.25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밀도를 보시면 이제 여기서는 밀도를 1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인 거죠. 얘가 밀도가 2예요. 역시 분자 하나당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밀도가 4분의 5니까 얘가 1.25가 되죠. 평균 분자량에 비례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양적 관계를 풀다 보니까 어떤 질문이 들어오냐면 이 혼합기체에서 이 경우에 빨간색만의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빨간색을 제가 아까 B라고 썼었는데요. 얘만의 밀도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할 때 이제 두 번째 그림과 세 번째 그림에서 빨간색은 분자량이 똑같으니까 밀도가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오더라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혼합기체의 경우에는 부피를 따로따로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선 왼쪽의 빨간색과 오른쪽의 빨간색은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압력이 달라요. 전체 기체는 압력이 똑같지만 성분의 분압이 다르기 때문에 아보가드로 법칙이 적용되지 않고요. 그러면 위에 얘기한 것처럼 1몰당 부피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이 성립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밀도가 분자량에 비례한다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떻게 하냐? 그냥 그대로 부피분의 질량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양적 관계에서 뭐 생성물 C의 밀도가 얼마이다 이런 식으로 주어졌을 때 그 경우는 그죠? 혼합기체 중에서 한 성분만의 밀도를 표시할 때에는 그때는 분자량으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부피분의 질량을 그대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압력을 고려해서 분자량에 비례한다라는 풀이가 가능하긴 한데요. 우리가 화학원에서 부분 압력을 자세히 다루지 않으니까 그 풀이는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도 그렇게 풀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좀 5개념을 치우기 위해서 화학원 범위를 조금 넘어서 부분 압력 개념을 소개를 드렸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